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영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부학 제33강 시간으로서 건축법 4.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5.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첫 번째 등기촉탁입니다. 등기촉탁 등기입니다. 등기촉탁. 그래서 등기촉탁 1번 등기촉탁을 하여하는 자는 누군가? 자, 이 등기촉탁을 하여하는 자는 바로 특별자치시장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 군,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 등기촉탁을 하여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 등기촉탁을 하는가? 첫 번째는 지번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 자, 이 명칭이 변경된 경우입니다. 변경. 두 번째는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 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이런 것이 변경된 경우. 다만 신규 등록은 제외합니다. 신규 등록은 신규 등록하는 사람이 직접 등기를 합니다. 세 번째, 건축물의 철거 신고에 따라 철거한 경우. 자, 철거 신고에 따라 철거한 경우. 네 번째는 건축물의 멸실 후 멸실 신고를 한 경우. 자, 멸실 신고. 자,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고요. 1과 4의 등기촉탁 1, 요 지번하고 행정 구역의 명칭 명령입니다. 1번하고 요 4번 멸실 신고입니다. 1과 4의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봅니다. 자,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두 번째 사항은 건축물 대장입니다. 건축물 대장. 자, 이 건축물 대장의 작성 보관자 누가 작성하고 보관하냐면 특별자치시장. 자,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당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내용입니다. 내용. 그 의의를 보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 이용 및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 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자, 이번에는 대지의 안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지의 안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크게 네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대지와 도로면의 관계입니다. 대지와 도로면. 두 번째는 성토 지방 계량 등의 조치입니다. 성토 그리고 지방 계량 등의 조치. 세 번째는 배수시설이에요. 배수시설의 설치. 그리고 네 번째는 옹벽입니다. 옹벽 설치.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지와 도로면의 관계. 그래서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자, 이 여기 대지가 있고 그 앞에 이제 도로가 있다면 이 둘의 관계입니다. 이 단면을 이쪽에서 봤다면, 자, 이게 대지고 이쪽이 도로라면 이 도로가 좀 낮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좀 낮아야 된다는 얘기다. 이 대지보다는 낮아야 된다는 얘기다. 왜?
빗물이 일로 들이치면 안 되잖아요. 도로 쪽에 있는 그 빗물 바지로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 용도상 방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토하고 집안 계량이에요.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있는 토지, 쓰레기 등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 또는 집안 계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물이 안 나오게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세 번째, 배수시설.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자, 배수시설. 물이 빠져나가야죠. 건축물 안에 물이 계속 있으면 안 되니까 당연히 배수시설을 해야 됩니다. 설치해야 되고요. 다음 옹벽 설치입니다. 옹벽. 손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손괴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옹벽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각 조치를 하여야 된다. 자, 손괴의 우려가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땅을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 옹벽을 얘기하자면 그럼 여기에 내가 대지를 조성하려면 평평하게 조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위쪽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이쪽에 옹벽을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 옹벽을 설치하는 거예요. 옹벽. 자, 그러면 자, 옹벽은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첫 번째 1대 1.5. 자, 1대 1.5 이상으로서 높이가 1m 이상인 부분. 자, 성토하는 이런 걸 말하죠. 이 1대 1.5 그리고 이 높이가 1m 이상인 경우. 자, 그리고 1m 이상인 부분에 이런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하라는 얘기야. 안 그러면 무너져 내리니까 우르르. 자, 두 번째 옹벽의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에, 자, 2m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무슨 구조로 한다? 콘크리트 구조로 한다 이거예요. 콘크리트 구조로 합니다. 다만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자, 세 번째, 옹벽의 외 벽면에는 이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 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밖으로 튀어나오면 안 되죠.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 구조물만 튀어나와야지 그 외의 것들은 밖으로 튀어나오면 안 된다. 네 번째는 옹벽에는 몇 제곱미터? 3 제곱미터마다 하나 이상, 자, 하나 이상입니다. 하나 이상의 뭘 해야 된다? 배수 구멍. 배수, 물 빠지는 구멍. 옹벽 구멍 같은 게 하나씩 있어요. 물 빠지는 구멍입니다. 그런 배수 구멍을 설치해야 한다. 요 네 가지. 자, 이번에는 공개 공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공지. 공개 공지, 건물 일정 규모 이상 대지 면적에서 건물을 지을 때 공개적으로 빈 땅을 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설치 대상 지역, 설치 대상 지역을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첫 번째,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두 번째, 상업지역. 세 번째는 준공업지역. 자, 네 번째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 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하는 지역. 자, 도시화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는 반드시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런 지역에 어떠한 건축물이 설치 대상인가? 공개 공지 등이 설치 대상 건축물. 설치 대상 건축물. 자, 이러한 지역에서 어떠한 건축물을 설치할 때 공개 공지를 넣어야 되는가? 첫 번째,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그 다음에 종교시설, 그리고 판매시설,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운수시설, 여객용 시설만 해당되고요.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 이상? 5,0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에요. 자, 건축물 5,0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자, 두 번째는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중이 이용 시설입니다. 건축 조례로, 자,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그러니까 핵심은 이런 지역,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서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이런 설치 대상 지역에 건축할 때 그때 공개 공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설치 기준. 대지 면적의 몇 프로 이하? 10% 이하 범위에서 건축 조례로 정합니다. 그리고 조경 면적과 매장 문화재의 현지 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 공지 등의 면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공개 공지를 할 경우에는 건축 기준을 완화합니다. 자, 완화해서 적용을 해요. 자, 건축 기준 완화하는데 용적률 같은 경우 먼저 용적률. 자, 용적률.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자, 완화하되 1.2배 이하로 완화한다는 얘기고요. 높이 제한도 역시 완화를 해줍니다. 얼마큼?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로 완화해서 적용해 줍니다. 다음 대지의 조경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의 조경. 대지 조경의 원칙. 자, 원칙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자,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요. 자,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자, 이런 경우에 조경을 해야 되고, 예외가 있어요. 조경 조치를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경우냐? 한 10가지가 나오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여기는 어떤 경우냐면 녹지지역. 자,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이런 경우에는 따로 대지에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건축물이 대지와 도로에서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 이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있어서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원칙.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에 몇 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예, 2미터 이상 접해야 합니다. 접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가 됩니다. 자, 예외.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예외니까. 어떤 경우냐면 첫째,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건축물의 주변에 공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공지. 자, 이 공지에는 광장, 공원, 유원지 등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농막.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도 예외에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예외가 있었는데 이번에 강화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아주 강화해서 적용. 더 적용을 세게 한다는 얘기죠.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자, 너비 6m 이상 도로에는 몇 미터 이상 접해야 된다? 아까는 2m인데 이번엔 4m 이상 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요.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한다. 어떤 게? 예,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축사, 작물 재배사 등은 강화 적용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서 건축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선. 건축선의 뜻은 뭐냐면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해요. 그러니까 대지가 있고 여기 도로가 있다면 이렇게 도로.
요 경계선, 이것이 바로 건축선이 되는 것입니다. 소요 너비에 미달하는 도로에서의 건축선을 보면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자, 여기 내가 건축할 대지가 있고 여기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이게 도로예요. 그런데 소요 너비에 미치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소요 너비가 4m라고 치면, 4m라고 치면 4m여야 되는데 이 도로가 이게 안 돼. 3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3m. 이럴 수 있습니다. 도로가. 그러면 4m여야 되는데 3m밖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우에는 중심선, 도로의 중심선,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 2분의 1 범위. 자, 원래는 4m가 필요한데 그 2분의 1이니까 소요 너비의 2분의 1이면 2m죠. 2m. 자, 2m. 2m만큼 수평거리 2분의 1이니까 소요 너비의 2분의 1. 이 경우는 지금 2m가 되는 겁니다. 수평거리, 소요 너비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나선 선. 원래의 건축선보다 뒤로 가겠죠. 뒤. 만약에 3m면 이게 1.5니까 요 2m 후퇴하면 0.5m 뒤로 후퇴한 이 선이 건축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대지가 있고 이제 도로가 있는데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 뭐 하천, 철도, 예를 들어서 경사지라고 칩시다. 이렇게 경사지가 있으면 이 경우에는 뭐 하천, 철도, 선로부 등이 있는 경우인데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 경계선에서, 자, 이때는 이쪽 기준으로 해요. 아까는 중간에서 했는데 이쪽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후퇴를 합니다. 자, 만약에 소요 너비가 4m인데 도로가 3m라면 소요 너비 4m니까 4m를 후퇴해야겠죠. 그러면 1m를 후퇴한 거리, 요 점이 바로 이 선이 건축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도로 모퉁이에서의 건축선, 가각전제라고 하는데 가각전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이런 부분, 내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도로가 이렇게 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90도 미만인 경우를 예를 든다면, 이러면 이 경우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너비 8m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 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 경계선의, 자, 도로 경계선의 교차점, 이 교차점이에요. 교차점으로부터 도로 경계선을 따라 후퇴한 거리, 예를 들어서 4m를 후퇴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요 4m 후퇴하고 이쪽도 4m 후퇴하고 그 후퇴한 점, 그 점을 연결한 선, 요게 건축선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건물을 못 짓는다는 얘기죠. 이 땅에는 요 뒤편에다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가각전제라는 건데 그건 아예 법의 규정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경사각이 90도 미만인 경우, 그리고 도표로 나와 있어요. 우리 교재에도 있습니다. 해당 도로의 너비가 6m 이상 8m인 경우, 그리고 4m 이상인 경우하고 6m 이상인 경우. 자, 그리고 이쪽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입니다. 해당 도로가 있고 교차되는 도로가 있으면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가 6m에서 이제 8m 미만. 자, 이런 경우에 해당 도로가 6m에서 8m, 그리고 교차되는 도로도 6m, 8m일 때는 4m를 후퇴해야 돼요. 이게 제일 길이가 긴 겁니다. 이게 제일 길이. 그 별표를 했다는 얘기는 요거는 꼭 암기해 두십시오. 딴 거는 좀 몰라도 요거는 꼭 암기를 해 두십시오. 6m, 8m, 6m, 8m일 때 4m. 자, 그리고 4m, 6m, 그리고 6m, 8m일 때는 일단 3m입니다. 3m. 자, 근데 요 90도인데 요번에는 요 교차되는 도로가 4m 이상 6m 미만인 경우, 이럴 때는 위보다는 한 단계씩 낮아요. 다. 그럴 때는 1m씩 줄여줍니다. 3m, 2m. 자, 이번에는 90도 이상 그리고 120도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똑같이, 자, 6m, 8m, 자, 6m, 8m. 요때는 여긴 3m. 각도가 크니까 좀 완만하잖아요. 좀
뒤로 물러나는 거리를 좀 줄여준 겁니다. 이쪽은 2m. 자, 그리고 4m 이상 6m일 때 교차되는 도로가, 이때는 요거는 3m보다 하나 줄여요. 2m. 근데 여기는 더 줄이진 않습니다. 2m가 최저예요. 구태하는 선이 2m. 그래서 요 가각존재를 암기하려 하지 말고, 암기를 하려고 한다면 굳이 하면 요 90도 미만에서 6m 이상 8m 미만, 6m 이상 8m 미만은 4m로 후퇴한다. 요 정도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부동산 공법 제33강 시간이었고, 제4편 건축법의 4.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5.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대해서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